동기이론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 행동하고 무엇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여기서는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 브룸의 기대이론,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을 다룬다. 먼저 내 이론이 각각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부터 잡아두면 이해하기 쉽다. 허즈버그는 직무에서 무엇이 만족과 동기를 일으키는지에 관심을 둔다. 브룸은 노력과 성과, 보상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동기가 생기는지를 설명한다. 아담스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로크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동기가 달라진다고 본다. 이 가운데 허즈버그의 이론은 무엇이 사람을 동기화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 이론이다. 브룸, 아담스, 로크의 이론은 동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이론이다.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에서는 매슬로우와의 차이,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 이론의 시사점과 비판, 그리고 학교에서의 직무 풍요화를 구분해서 볼 수 있다. 매슬로우와 허즈버그는 모두 인간의 동기를 탐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처럼 개인 내부에 초점을 두었고, 허즈버그는 사람이 실제로 수행하는 직무와 그 직무를 둘러싼 환경에 초점을 두었다. 허즈버그는 직무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동기 추구자와 위생 추구자를 구분했다. 동기 추구자는 직무를 통한 성취와 성장, 책임과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위생 추구자는 보수나 근무 조건, 직업의 안정성과 같은 직무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동기 위생 이론의 핵심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요인을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 데 있다. 먼저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이라고도 한다. 동기 요인은 직무 그 자체에서 얻는 내적인 요인으로 성취, 인정, 직무 자체, 책임, 승진, 성장 등에 해당한다. 이런 동기 요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불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극적인 만족과 동기가 없는 상태가 된다. 반대로 동기 요인이 충족되면 높은 직무 만족을 느끼고 적극적인 직무 태도를 가지게 된다.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라고도 한다. 위생 요인은 직무 자체가 아니라 직무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된 요인이다. 보수, 인간관계, 근무 조건, 직업 안정성, 조직의 정책과 감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생 요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구성원은 불만을 느끼고 생산성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위생 요인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만으로 동기와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보수가 적거나 근무 환경이 나쁘면 불만이 생기지만 보수와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했다고 해서 직무에 대한 성취감과 책임감까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족과 불만족을 하나의 연속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만족을 없앴다고 곧바로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생 요인을 개선하면 불만족이 없는 상태가 되고 동기 요인을 제공해야 비로소 만족이 생긴다. 따라서 허즈버그 이론의 시사점은 분명하다. 먼저 부족한 보수나 열악한 근무 조건 같은 위생 요인을 개선하여 불만족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성취, 인정, 책임, 성장과 같은 동기 요인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구성원이 단순히 불만이 없는 상태를 넘어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생각을 실제 직무에 적용한 것이 직무 풍요화다. 직무 풍요화는 구성원에게 단순히 업무의 양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다. 직무 안에 성취와 책임, 성장의 기회를 포함하도록 직무 내용을 질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이다. 직무 풍요화의 방향은 성취감, 책임감, 개인 발전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성취감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작업을 직무에 포함한다. 책임감 측면에서는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를 직접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한다. 개인 발전 측면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안에서 보람과 흥미, 심리적 보상을 얻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경력 단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교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역할과 발전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석 교사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석 교사제는 교사를 교감이나 교장 같은 관리직으로 승진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수업과 연구에 뛰어난 교사가 관리직으로 나아가지 않고도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교단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별도의 경력 경로다. 수석 교사가 되려면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필요하다. 허즈버그 이론에는 비판도 있다. 개인과 상황에 따라 같은 요인이 만족과 불만족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고 연구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직무에 만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는 성과 기대, 보상 기대 또는 수단성, 유인가의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성과 기대는 자신이 노력하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생기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교사가 새로운 수업 방법을 익히려고 할 때 충분히 연습하고 지원받으면 실제로 수업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어야 노력할 이유가 생긴다. 이것이 성과 기대다. 두 번째는 보상 기대다. 수단성이라고도 한다. 자신이 높은 성과를 내면 그 성과가 실제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인정이나 보상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동기가 낮아진다. 세 번째는 유인가다. 유인가는 주어지는 보상을 개인이 얼마나 가치 있고 매력적으로 느끼는지를 말한다. 똑같은 보상이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는 다르다. 어떤 교사는 금전적 보상을 원할 수 있고 다른 교사는 연수 기회나 업무 자율성, 관리자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기대 이론에서는 이 세 요소가 함께 높아야 동기가 높아진다.
이를 동기는 성과 기대와 수단성, 유인가의 고비라고 표현한다. 세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매우 낮거나 0이라면 전체 동기도 크게 낮아진다. 교사의 동기를 높이는 방법도 이 세 요소에 맞추면 된다. 먼저 교사가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자원,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떤 성과가 어떤 보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실제로 원하는 보상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보상의 유인가를 높여야 한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는 투입과 산출, 비교 대상, 공정과 불공정의 판단, 그리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 공정성 이론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초점을 둔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보상의 절대적인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조직에 제공한 것과 조직으로부터 얻은 것의 비율을 다른 사람의 비율과 비교한다. 여기서 조직에 제공하는 것을 투입이라고 한다. 지식, 경험, 경력, 자격, 노력, 시간 등이 투입 요소에 해당한다. 반대로 조직으로부터 얻는 것을 산출이라고 한다. 임금, 인정, 승진, 직업 안정성, 내적 보상 등이 산출 요소에 해당한다. 공정성을 판단할 때는 자신의 산출을 투입으로 나눈 비율과 비교 대상의 산출을 투입으로 나눈 비율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두 교사가 비슷한 경력과 자격을 가지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한 사람만 훨씬 많은 보상과 인정을 받는다면 보상을 적게 받은 사람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가 아니라 각자가 투입한 것에 비해 얼마만큼의 산출을 얻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자신의 산출 투입 비율과 다른 사람의 비율이 같다고 느끼면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직무에 만족하게 된다. 반대로 두 비율이 다르다고 느끼면 불공정성을 인식한다. 자신의 비율이 다른 사람보다 낮으면 과소보상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보다 높으면 과다보상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공정성 이론에서는 과소보상과 과다보상 모두 불공정한 상태로 본다. 다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과다보상보다 과소보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불공정성을 느낀 사람은 그 상태를 그대로 두기보다 공정성을 회복하려고 한다. 자료에서 제시한 행동은 투입 조정, 산출 조정, 비교 대상 변경, 현장 이탈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투입을 조정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노력이나 업무량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 산출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보다 높은 임금이나 인정, 근무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비교 대상을 바꿀 수 있다. 자신과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고 생각하고 경력이나 업무가 더 비슷한 사람으로 비교 대상을 변경하는 것이다. 넷째,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 현재 조직에서는 공정성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근을 신청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다. 공정성 이론이 학교 경영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2가지다. 먼저 업무와 보상을 실제로 공정하게 배분하여 공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관리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사들이 그 배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같은 학교의 동료만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학교나 다른 지역의 교사와 자신의 업무와 보상을 비교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 안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안팎의 비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노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기본 개념과 함께 목표의 구체성, 곤란성, 목표 설정 참여, 피드백, 동료 간 경쟁, 목표의 수용성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 로크는 인간의 동기가 가치와 목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목표에 반영되고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려는 의도가 생기면 행동의 방향과 노력의 정도도 달라진다. 목표가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동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목표를 어떤 형태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도전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하고 구성원이 그 목표를 받아들이고 전념할 때 지속력과 집중력이 높아진다. 목표가 지녀야 할 속성은 구체성, 곤란성, 목표 설정 참여, 노력에 대한 피드백, 동료 간 경쟁, 목표의 수용성의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목표의 구체성이다. 수업을 열심히 개선하자처럼 막연한 목표보다 이번 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매주 한 번 실시한다처럼 구체적인 목표가 행동의 방향을 더 명확하게 제시한다. 자신이 무엇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목표의 곤란성이다. 너무 쉬운 목표보다는 어느 정도 어려운 목표가 도전감을 주고 더 많은 노력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 어려우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는 오히려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세 번째는 목표 설정에 대한 참여다. 구성원이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 목표에 대한 주인의식과 직무 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 자신이 결정에 참여한 목표는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한 목표보다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기 쉽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념도 높아진다. 네 번째는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다. 목표만 제시하고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기 어렵다. 수행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현재 상태와 목표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며 노력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목표 달성을 둘러싼 동료 간 경쟁이다. 적절한 경쟁은 구성원에게 자극을 주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경쟁이 지나치면 동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력을 거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경쟁 자체를 무조건 강화하기보다 협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목표의 수용성이다. 목표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구성원이 그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강요된 목표보다 구성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가 더 높은 동기를 일으킨다.
목표의 수용성과 참여는 서로 연결된다. 목표 설정에 참여하면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고 목표에 대한 전념도 높아진다. 하지만 참여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성원이 목표를 타당하고 달성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학교에서 목표 설정 이론을 적용하려면 먼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에게 도전감을 주면서도 실제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 목표 설정 과정에 교사를 참여시키고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교사가 목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4가지 이론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허즈버그는 직무 안의 만족과 동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있는지를 본다. 보수와 근무 조건 같은 위생 요인만 개선해서는 적극적인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성취와 인정, 책임, 성장 같은 동기 요인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부름은 노력과 성과, 보상의 연결을 본다. 자신이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성과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며 그 보상이 자신에게 매력적이라고 느낄 때 동기가 높아진다. 아담스는 공정성을 본다. 자신이 조직에 투입한 것에 비해 얻은 산출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공정하다고 느낄 때 만족과 동기가 유지된다. 로크는 목표의 성격을 본다. 구체적이고 도전적이면서 달성 가능하고 구성원이 수용하고 전념할 수 있는 목표가 높은 노력과 성과를 이끌어낸다. 같은 교사의 동기 저하라도 원인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직무에서 성취감과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노력해도 성과나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다. 다른 교사와 비교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목표가 모호하고 강요된 것이라서 동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 경영자는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생 요인을 개선하면서 동기 요인을 강화하고 노력과 성과와 보상의 관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업무와 보상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구체적이고 도전적이며 수용 가능한 목표를 구성원과 함께 설정해야 한다.